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분 좋은 금요일. 기분 안 좋으십니까 어디? 양순호 기자님? 이 프로님 없어서 기분이 더 좋습니다. 네, 이 프로 없는 금요일 비도 오고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은 원래는 항상 목요일에 나오시는 국민 편집장님이 오늘은 특별히 금요일 날 야, 좋은 기분을 더 좋게. 주말을 저희와 함께 해주시려고 금요일 날 한번 모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남양유업이 계속 재판 중이래요.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집은 파냐 안 네, 판다 네, 네, 뭐 네. 계약서가 위조됐냐 아니냐 이 얘기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느냐 마느냐가 또 이게 중요한 문제라네요. 왜요? 그걸 들어봐야죠. 그걸 들어봐야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남양유업 이야기. 네. 남양유업은 참 한참 화제의 중심이었는데 또 요즘은 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무슨 이슈가 있는지 요거 좀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또 딴 것도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요거 불금을 우리 김수원 편집장님하고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금. 네. 네.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프로님 찾는 분들이 많은데 사랑하는 이프로님은 저희를 버리고 일본으로 놀러 가서 저희가 남아서 아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프로님 없어도 왜냐하면 우린 국민 편집장 김수원 편집장님 계시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사장님도 같이 두 분이 가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저까지 네. 없어졌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원 편집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채팅창에 재밌는 할아버지 나오시나요? 할아버지까지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진우 프로는 뭐 일본 갔다고요? 네. 저는 휴가 갔다고 해서 또 뭐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나 했는데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는 건 아니고 일본 가서 갔거든요. 네. 잘 놀고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뭐 남양유업 그 주주들은 이제 왜 오늘 금요일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왜 그 다음 주 월요일을 기다리느냐 하는 이야기하고 혹시 시간이 조금 남으면 네. 그 최근에 뭐 삼성하고 또 엘리엇이 갑자기 좀 이슈로 좀 부각을 하고 있어서 비밀 협약했다는 거. 예. 그 이야기 조금 말씀을 혹시 시간이 남으면 네.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남양유업의 그 홍원식 회장하고 그 사모펀드 운용사 그 한엔컴퍼니 우리가 뭐 흔히 한엔코라고 이야기하죠. 예. 요 둘 사이에 그 주식 양도 소송이 붙어 있다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시죠. 21년 5월 달에 그 홍 회장 일가가 그 남양유업 지분 53%를 그 한엔코에 팔잖아요. 예. 그 경영권을 넘기기로 계약을 했다가 네. 그해 7월 달에 그 임시 주총 그 이사진 교체, 네. 경영진 교체가 예정되어 있는 그 임시 주총에 그 홍 회장이 노쇼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 인수 합병 역사상 최초의 그 노쇼 노쇼로 사건. 불리는 사건이 예.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홍 회장 쪽의 주장은 뭐냐면 그 한엔컴퍼니하고 협상을 할 때 그 몇 가지 약속을 한 게 있다. 예를 들면 그 백미당을 포함한 그 외식 사업부는 우리한테 뭐 주기로 했고 예. 또 그 오너 그 대주주 홍 회장 일가에 대해서 어떠한 예우를 해주기로 했는데 예. 뭐 그런 것들을 하나도 그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선행 조건을 지키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약을 파기하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노쇼를 해버린 거죠. 근데 한엔코에서는 적법하게 그 체결된 매매 계약에 따라서 지분 53%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고 그 홍 회장 쪽에서는 네가 선행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못 주겠다 이러면서 주식 양도 소송이 벌어져 있는데 예. 지금 그 1심하고 2심에서 한엔코가 다 이겼습니다. 근데 홍 회장이 이제 상고를 한 거죠. 예.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제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가가지고 3심
지금 상고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게 지금 그 1차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이 남양유업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었어요. 왜요? 그게 왜냐하면 이 주식의 양도 여부, 이 남양유업의 어떤 큰 그 변화를 최종 결정을 할 그 대법원의 그 어떤 결정이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날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자, 이게 무슨 무슨 기간이 말이냐면 정해져 있는 거 정해져 그런 있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법 제도가 3심제 아닙니까? 그죠? 1심, 2심, 3심인데 네. 뭐 1심에서 이제 그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항소심에서 이제 그다음에 3심, 예. 그 상고심으로 넘어가는데 이 상고심, 3심에서는 심리 불속행 제도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심리 불속행 제도. 그게 이게 말 그대로 심리를 속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건을 다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대법원에서는 이제 어떤 사건들이 넘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심리 들어가기 전에 본안 심리 들어가기 전에 그 사건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건 뭐 명쾌한 사건이다. 이건 뭐 3심까지 갖고 와가지고 뭐 여기서 뭐 그 대법관들이 뭐 이렇게 그 세세하게 심리를 할 만한 깜냥이 안 되는 사건이다. 그러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겠다고 그냥 판단을 하고 그 심리 불속행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예.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2심 결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대법원에서 맞다 틀리다도 난 모르겠고 예, 그냥 맞습니다. 2심 결과로 끝. 그렇죠. 그러면 예. 또 추가로 3심 다시 하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뭐 물론 이제 재심이란 게 또 있습니다. 근데 예. 재심까지 가기는 너무 어렵고.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상고심에 관한 절차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 절차법에서 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어야지 상고심에서 그 심리를 할 수가 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상고심 심리를 안 한다라고 그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예. 그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으면 대법에서 본안 심리를 안 하고 그냥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일종의 그것도 기각이네요. 기각입니다. 일종의 기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심리를 해서 기각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냥 아예 심리 자체를 원천적으로 안 들어가면서 바로 기각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뭐 볼 것도 없네 이런 느낌이네요. 예, 볼 것도 없네 만약에 이런 느낌이죠. 속행, 심리 속행 뭐라고 하셨죠? 심리 불속행. 심리 불속행. 예. 그럼 심리를 하지 않는다, 속행하지 그렇죠. 않는다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심리 불속행 제도를 두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대법관이 14명인가요? 뭐 대법원장 포함해서 뭐 14명인가 그럴 것 같은데 예. 1년에 대법관 뭐 한 명이 처리해야 될 사건들이 이제 한 4천 건 정도 되거든요. 워낙에 많은 사건들이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걸러내는 겁니다. 정말로 그 대법원에서 심리해야 될 거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좀 알차게 심리를 하고 심리를 할 만한 깜냥이 안 되는 거 사건이 이제 뭐 명확한 거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걸러내버리자는 건데 지금 그 남양유업 같은 경우가 그 심리 불속행 그 기간에 그 심리 불속행을 결정하는 그 최종 마감이 예. 7월 17일입니다. 7월 17일. 월요일.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법이 심리 불속행을 내놓지를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직전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사건 확인을 해보니까 심리 불속행 그 판정이 안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그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월요일에는 심리를 불속행해서 이거는 그냥 볼 것도 없어 하고 2심으로 끝 하고 할 거냐, 아니면 심리를 내가 받아들여서 대법원 심리로 갈 거냐를 결정한다. 심리 불속행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자동방으로 대법원이 이 남양유업 사건을 본안 심리로 갖고 가는구나.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가는 말 거고. 안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군요. 딱 이 사건을 이제 예. 심리 불속행으로 해가지고
딱 공개를 하게 되면 그 예. 사실을 공개를 하게 되면 아 그냥 남양유업 사건은 여기에서 끝났구나, 한행코의 승리로 끝났구나, 홍 회장은 한행코의 지분을 다 넘겨줘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심리 불속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안토로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고심 기각인 거고 예.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한다. 심리 불속행으로 인해서 기각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걸 이제 표현을 할 때 심리 불속행 기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얼핏 잘못 들으면 심리 불속행을 기각한다는 건가? 그러니까 심리 불속행 기각 그러면 심리 불속행을 기각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심리 불속행을 기각하는 게 아니고 심리 불속행으로 인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심리 불속행으로 인하여 기각한다. 네, 네, 이런 알겠어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일단 먼저 결정하고 중간에. 그래서 네. 심리를 안 하기로 결정하면 그냥 2심에서 판결로 그냥 끝. 대법원은 기각이 자동으로 된 거고. 네. 심리에 들어가서 또 홍 회장이 이길 수도 있고 한행코가 그렇죠. 이길 수도 있고. 만약에 뭐 홍 회장이 이기게 되면 이 뒤집히는 사건은 거고. 이제 파기환송이 되겠죠. 파기환송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본안 심리에 들어가 가지고 네. 뭐 심리를 또 했더니 아 역시 한행코 승리다. 그러니까 뭐 그거 이런 식으로. 예. 되게 이거는 기각될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이 꽤 있나 봐요. 약간 이뭐 지금 심리 뭐 불속행에 대한 대체적인 분위기는 그 1심, 2심에서 워낙 그 명쾌하게 한행코가 이겼기 때문에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그 심리 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들이 라는 좀 전망들이 있어요? 많았고 그래서 6월 중에 심리 불속행 기각이 나올 걸로들 보는 시각들이 많았는데 6월에 안 나왔어요. 예. 근데 지금 7월 달에도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최종 마감 시한인데 그 사실은 어제쯤 나올 거라는 전망이 조금 유력했는데 어제 안 나오고 또 오늘도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심리 불속행 기각의 이제 마지막인데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 타죠. 왜냐하면 이거 빨리 뭐 왜요? 정리가 좀 돼가지고 뭐 빨리 나가라. 한행 컴퍼니가 예. 이게 지분을 경영권을 갖고 가가지고 그 전에 뭐 남양유업에 대해서 뭐 굉장히 좋지 않았던 그 이미지도 좀 쇄신하고 어떤 뭐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제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일단은 심리 불속행 기각이 안 되면 대법원에서 이 사건 본안 심리를 한다고 하면 이게 뭐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1년 넘어갈지가 지금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속 타는 거죠.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마 모든 뭐 100% 주주가 그렇다고는 장담은 못 하겠지만 상당수 대부분의 주주들은 심리 불속행 기각이 되어서 빨리 한행코로 지분이 다 넘어가서 새로운 남양유업 남양유업으로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러면 기각이 됐다고 해봐요. 월요일에 진짜 뭐 대법원이 짠 하고 이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네. 만약에 그런 결정이 나오면 이건 이제 우린 더 이상 판단 안 하니까 2심으로 끝. 그냥 2심 판결로 자 이제 결론에 결정된 거야. 그렇죠, 라고 그렇죠. 하면 네. 그럼 홍 회장은 짐 싸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예, 나가야 되죠. 물론 뭐 홍 회장이 뭐 자기가 버티려고 하면 예. 버틸 수도 있겠죠. 예. 지금까지 그거는 뭐 아니 그 네. 바닥에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예. 저기 뭡니까 저 학동 사거리에 그 네. 건물 이름 뭐죠? 1940 빌딩인가? 예. 거기 뭐 지금 뭐 15층에 나오 출근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바닥에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뭐 죽여라 이놈들아. 예. 네. 뭐 그렇게는 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만약에 심리 불속행 기각이 되면 그 판결에 따라서 홍 회장은 그 지분을 원래 그 주식 매매 그 계약서대로 SPA 그 주식 매매 계약서대로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돼요. 거니까. 네. 이행을 해야 되는데 뭐 홍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홍 회장의 뭐 비밀 금고 안에 뭐 예. 실물 주권으로 보관이 돼 있어 가지고 홍 회장이 그 금고를 부둥켜 안고 내 눈에 흙에 들어가기 전에는 주식을 못 내놓는다 이 자식들아 뭐 네. 그러면 모르겠으나
그거는 아무 그 지금 주식이라고 하는 게 그 실물 주식은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뭐 다 그 전자발행 주식들 아닙니까? 예. 그 홍 회장이 뭐 설령 뭐 어떤 실물 주식을 금고 속에 넣어놓고 버틴다고 해서 그 버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지금 한국 예탁원이나 아니면 뭐 홍 회장이 뭐 거래하는 증권사가 있으면 뭐 거래하는 증권사에 홍 회장 계좌에 그 주식이 다 그 입고가 돼 있을 거니까 예. 어떤 뭐 예탁원이나 한국 예탁원이 예탁결제원이나 그 증권사를 통해서 예. 이 그 어떤 판결 내용이 명확하니까 이 판결 내용을 가지고 그 주식들을 그 한행코 쪽으로 이체하는 작업들을 해야죠. 월요일 판결이 하여튼 남양유업의 주주가 누가 되느냐, 주인이 누가 되느냐. 네, 그게 그렇죠. 결정이 남양유업의 되는 이제 실제 1차 판문이다. 경영권을 누가 갖고 가느냐. 그래서 여기 그렇습니다. 심리 불속행에 대해서 그냥 어차피 이제 뭐 심리 불속행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예.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예. 그림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 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여기 보시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여기 쭉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밑에 예. 이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으면 심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심리를 안 하고 그냥 상고를 기각을 한다 돼 있잖아요. 예. 뭐 헌법에 위반되었다, 뭐 대법 판례하고 상반되게 해석을 했다든지, 예. 뭐 중대한 그 법령 위반에 관련된 사안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1심, 2심에서 뭐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에 해당되어야지 그 상고심에서 심리를 하는 거고, 이런 사안들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심리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 여기 이제 요 상고심법 제 6조에 보면 예.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법이니까 원심은 고법이 되는 거거든요. 예. 원심법원 고법에서 사건 기록이 이송된 게 23년 3월 17일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4개월 이내 같으면 7월 17일. 그러니까 7월 17일까지가 이 상고심법에서 정한 남양유업 사건의 심리 불속행의 마감 시한인 겁니다. 근데 불속행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판단을 좀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상고 그럼요. 2심 결과가 네. 이게 좀 앞뒤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네, 이런 네. 걸 기본적으로 판단해서 네. 이것도 결정하는 그럼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건 너무 사건이 작아.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이런 약간 느낌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예. 원심에서 2심에서 적용한 예. 어떤 뭐 법리라든지 법률이 뭐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그 헌법을 위반하는 해서 뭐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뭐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법률이라든지 뭐 명령이나 규칙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뭐 판례와 전혀 맞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법원에 보면 이제 재판 연구관들이 있거든요. 예. 그 재판 연구관들이 사건을 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이제 대법관들한테 올립니다. 예. 그러면 그 대법관 3명이서 예. 그 재판 연구관들이 올린 그 초안 보고서를 보고 예. 그 3명이서 의견 교환을 해가지고 그 3명이 모두 야 이거는 그냥 심리 불속행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이 상고심법에서 정해놓은 이런 사안에 뭐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심리 불속행으로 간다. 해서 이제 일치된 의견을 보이면 그냥 심리 불속행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것을 심리 불속행을 하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또 뭐 그렇게 설명도 안 설명을 해줘요? 별로 안 합니다. 뭐 한 2줄 정도. 그러니까 뭐 상고심 절차에 관한 그 법률에 따라서 지금 상고심법 제 4조의 그 심리 불속행 그 하는 그런 사유와 관련해서 그냥 이렇게
하기로 이야. 했다라고 이렇게 내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재판이 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 법률 대리인 입장에서는 예. 이게 언제 이런 그 통보가 날라올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리 불성격 통보가 날라와도 실제로 봤을 때 이게 명확하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유가 없기 때문에 좀 비속어로 쓰자면 기분이 아주 더럽습니다. 예. 누가요? 변호인이나 그 사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왜냐하면 차라리 뭐 명확한 이유라도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 그래, 내가 졌다. 뭐 내가 이렇구나 이겼다. 할 텐데 뭐 그런 명확한 이유가 없고 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런 통보가 오는 거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 이 심리 불속행을 당하는 이제 그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이제 굉장히 좋지가 않은 그런.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에 해당돼서 지금 불속행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명확해서 그렇다? 1, 2심이 너무 아니요. 이겨서 그렇다? 그러니까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사안도 아니고 예. 뭐 어떤 그 뭐 법률 위반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도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뭐 무슨 중대한 그 법령 위반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상고심법에 나와 있는 이런 사안에 해당되느냐. 그러니까 그 원심 판결이 그러니까 고법 그 한앤코가 이긴 그 판결이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에 해당되느냐? 뭐 어떤 그 판례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느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사건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좀 심플하고 이제 명확하고 한 사안이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우리가 심리할 만한 건은 예를 들면 기존 판례랑 좀 다른 새로운 사건이어서 요걸 내가 판단해줘야 새로운 케이스가 생긴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기존의 헌법하고 뭐가 달라서 요거는 한번 판단해볼 만한 문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만 다루겠다. 아니면 뭐 헌법에 위배된 흔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알겠어요. 법률을 위반해서 뭐 어떤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든지. 네, 네. 예. 그러면 예를 들면 홍 회장 입장에서는 구두 약속도 약속 아니냐 라든가 뭐 꼭 약속이라는 게 서류로 있어야 되느냐. 홍 회장 입장에서는 뭐 이제 그 항소심 2심 판결 자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아가지고 예. 뭔가 그 자기의 그 권리 그 행사가 이제 충분히 안 되었다. 그때 이제 큰 이슈가 뭐였냐면 홍 회장 쪽도 김현장에서 자문을 했고, 예. 그다음에 한행포 쪽도 김현장에서 자문을 해서 쌍방 대리를 막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홍 회장 쪽에서. 예. 이 법률 대리인이 이제 양쪽을 쌍방을 대리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 법 위반이니까 예. 그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근데 1, 2심 모두 그 쌍방 대리로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냥 자문을 한 거지 그 법률적 대리 행위가 없었다 하는 건데 그 쌍방 대리에 대한 그 심리를 2심 법원이 충분히 해주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했어요? 계속 그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이게 지금 그 아마 어제 오늘 남양주 주가가 조금 안 좋은 이유도 예. 야 이거 심리 불속행 기각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지? 하는 게 좀 작용을 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예.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 그림에 한번 보시면 이 그 상상인 그 그룹 관련된 사건인데. 예. 이 그 뭐 그 불법 대출 의혹으로 그 금융위에서 그 상상인 대표 유준원 씨하고 몇 명을 징계를 했는데 유준원 씨 쪽에서 소송을 냈다가 1, 2심에서 다 패소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상고를 했거든요. 유준원 쪽에서 상고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대법에 접수된 게 1월 18일이죠.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심리 불속행 기각이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딱 18일이네. 5월 18일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심리 불속행 기각이 나온 거예요. 대법원, 이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대법원도 그냥 꽉 채워서 마지막
내일까지 꼭 내셔야 됩니다. 이래서 네, 이게 이제 하는 모양이죠? 꽉 채워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케이스도 이제 있기 때문에 네. 그 심리 불속행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그 마지막 날이니까 날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뭐든지 뭐 이런 결론이 사건도 날것 있으니까 같다. 뭐 그 근데 보통 마지막 날 저렇게까지 채우는 경우는 많지는 않나 보네요. 많지는 않겠죠. 뭐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뭐 다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다 예.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네. 에, 이 편집장님 마지막- 여기 그 남양유업하고 한앵코 뭐 하면서 했던 쌍방대리 예. 그거에 대한 판례가 충분히 많이 정립이 돼 있나요 지금? 쌍방 대리에 대한 판례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쌍방 대리에 대한 판례가 그렇게 많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거의 뭐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도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뭐 쌍방 대리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걸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1, 2심에서 이 쌍방 대리에 대한 사실관계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1, 2심 한 1심을 1년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2심도 짧게는 했지만 한 4개월 정도 했기 때문에 많은 증인들이 나왔을 거고 또 김현장에서 제출했던 쌍방 대리 부분에 대한 많은 어떤 서류가 있을 거고 뭐 홍 회장 쪽에서 쌍방 대리라고 주장하는 이유, 김현장에서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보고 예. 이게 쌍방 대리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데 뭔가 그 원심에서 뭐 그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법리적인 판단을 조금 제대로 못한 것 같다. 뭐 그렇게 되면 이거를 본안에서 대법에서 심리를 가는 좀 거고.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대법원은 사실심은 아니거든요. 1심하고 2심은 사실심이죠. 사실관계를 따지고 뭐 새로운 어떤 증거를 제출하고 그런 걸 다 검토하고 하지만 네. 대법원은 그냥 법률심이거든요. 그냥 그 법률적인 판단. 그러니까 원심에서 그 법리 해석을 제대로 했느냐, 법률 적용에 오류는 없느냐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1, 2심 그 관련된 기록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냥 쌍방 대리는 그간에 판례가 부족하니까 이참에 한번 그 심리를 해볼까 그거는 그건 좀 아니죠. 이게 쌍방 대리 사건으로서 대법에서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 심리를 할 만한 사건이냐. 그다음에 그 상고심법에 정해진 그런 케이스에 해당될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뭐 보는 거지. 이 사례가 조금 희귀하니까 이거 해봐야 되겠는데 그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다. 뭐 어쨌든 그렇죠. 결과는 뭐 월요일 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1심, 지금 1심, 네. 2심 판결 내용을 좀 말씀하십시오. 근데 이 심리 불속행 이 기각률이 사실은 굉장히 높아요. 한 평균적으로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심리 과거에 불속행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까? 네, 많아요. 이 평균적으로 70%라고 하는 것은 한 대법원으로 한 10건이 올라오면 7건 정도는 심리 불속행 기각을 한다는 건데 그래요. 이 뭐 법원 행정처의 그 통계 자료를 보면 예. 그 대법원의 민사 그 본안 사건의 경우에 17년부터 21년까지 보면 심리 불속행 기각률이 77%, 75%, 70%, 70%, 72%. 예. 그다음에 작년은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누적 치료 70%. 그러니까 못돼도 70% 이상은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3심이 항상 보장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내가 소송을 했는데 1, 2심에서 억울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나는 무조건 대법원까지 갈 거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질 않는다. 네, 그럼요. 네. 근데 이 심리 불속행 자체가 오. 판단을 한 거잖아요. 판단을 한 거지만 그래도 억울한 생각은 들 건 같습니다. 한번 뭐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 대법관들이 한번 내 사건 한번 이렇게 열심히 좀 들여다보지. 어떻게 들여다보지도 않고 네. 이유도 안 알려주고 그러느냐 네.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순홍 기자 이야기대로 한번 들여다보긴 봤죠. 일단 재판 연구원들이 들여다봤고, 네. 그래서 의견을 냈고, 재판 연구관들의 그 보고서를 보고 또 대법관이 한번 판단을 한 건데, 예.
이 심리 불속행 사건 때문에 이 기각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불만이 많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옛날에 나온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기사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도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얼마나 그 자존심이나 자부심이 뿜뿜하겠습니까? 예. 이 뿜뿜 변호사들도 이 심리 불속행 기각을 받으면 굉장히 그 불쾌하고 불편해한다는 그래, 거예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야, 내가 하는 게 깜냥도 안 된다는 그러니까. 뜻이냐? 뭐 이런. 뭔가 이렇게 어. 그 이런 어떤 이게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심리를 받아가지고 예. 뭐 이렇게 딱 뭐 기각을 해주면 네. 아이 그래도 뭔가 좀 다뤄졌다 사건이 그런 느낌이 들 텐데 그리고 사건 당사자한테도 좀 이렇게 면이 있을 텐데 예. 그냥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이렇게 되면 예. 그 상고 유서를 변호사가 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니 상고의 유서를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써 썼길래? 발겼길래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어. 뭐 그냥 본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피칠갑이 되느냐. 예.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 대법관 출신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건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변호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심리 불속행 기각이 이제 원망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정말 심리 불속행 기각 자체가 이거 제대로 살펴보고 기각을 하는 거야 뭐야 이런 뭐 불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한 70%는 심리 불속행 기각이 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근데 그 남양유업에 지금 감사하시는 그 심혜섭 변호사가 예. 남양유업의 감사잖아요. 예. 그 행동주의 펀드에서 예, 추천해가지고 3월달에 그 감사로 들어가셨는데 그 심혜섭 변호사가 쓴 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심리 불속행 기각 만기 날짜가 다가오니까 이제 심 변호사한테 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이제 자꾸 묻는데 이 심리 불속행 기각 만기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뭐 그러면 대법의 본안 심리가 들어가면 이게 마치 앞으로 한 수년이나 더 걸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고 예. 실제로 보면 그 심리 불속행 기각 그 기간을 이렇게 살짝 넘겨 가지고 그 이런 뭐 간단한 그 이유를 기재를 해서 예. 그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대법원 입장에서도 아예 심리를 안 하고 하는 것보다도 뭐 조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좀 심리를 하는 흔적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판결을 내리는 게 어떤 그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이나 또 그 어떤 이슈가 주목되는 그 사건일 경우에는 예. 어떤 여론이 보기에도 좀 덜 부담스럽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남양유업 같은 경우가 사실은 좀 사회적인 이목이 많이 집중되었던 사건이잖아요. 예. 많이 집중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심리 불속행 이 기간이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걸 지나갔다고 해서 뭐 2년, 3년, 4년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의외로 이 기간이 지나가도 금방 어떤 그 대법에서 그 심리를 해서 그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 이런 예. 취지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한행코는 화오에서 지금 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홍 회장 쪽은 이제 바른에서 이렇게 대리를 하고 있는데 양쪽이 모두 그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뛰고 있어요. 화오도 그렇고 예. 바른 같은 경우도 이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이제 지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대법원 입장에서는 아이 그래도 대법관 이쪽에 홍 회장 출신인데 쪽에 그 법무 그 바른이라는 로펌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이렇게 그 상고 유서 이런 걸 지휘를 해가지고 다 올려가지고 자료도 뭐 엄청나게 이제 많이 올리고 했는데 예? 이거를 그 대법원에서 그냥 심리 불속행 기각을 시키면 참 그분은 이렇게 뭐가 되느냐. 이게 저 얼굴 체면이 예. 그래서 아마 예. 심리 불속행 기각은 주지는 않고 조금 진행시켜 예. 해가지고 예. 예. 진행시켜. 그럴 뭐 수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시켜가지고 조금 가다가 그냥 거기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뭐 그런 이야기도 뭐 있기는 있습니다. 예. 홍 회장이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까? 홍 회장이 이길 가능성은 제가 1심, 2심 뭐 저 사건 기록들을 다 봤는데 그 한번 그 1심 판결문이 45장인가 그렇습니다. 예. 근데 2심 판결문이 3장이에요. 표지 포함해서 3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 안에 내용은 2장인데 그 항소 기각됐습니다. 항소 기각됐는데 2심 재판부가 이거는 변론 재개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한번 화면 한번 보실게요. 2심 예. 판결문을 자, 2심 판결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법원이 그러니까 2심 법원이죠. 예.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뭔가를 적는다고 하면 예. 1심 판결문 35면 7에서 8행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36면 6행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1심 판결문의 35면 7, 8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인데 예. 여기 제가 1심 판결문을 따왔잖아요. 예. 여기 보면 자, 동일한 P 김앤장이죠. 예.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에 위반하여라고 1심 판결에 나와 있는데 예. 우리 그 항소심 법원에서는 여기에 하나를 더 넣고 싶다. 변호사들이 이익 충돌 회피 의무 내지 충실 의무를 내포하고 있는 변호사법 31조에 위반하여 요거 하나 그냥 우리 2심 재판부에서 1심 판결문에 요거 하나 정도 넣고 싶고 저 그냥 수식어 하나를 넣는 거다. 네, 그냥 넣고 싶고 그다음에 35면 7, 8행이 요건데 요게 예. 30 여기 보면 범위 타당하다. 요거를 문장을 범위 타당한 한편 예. 변호사들이 쌍방을 자문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예. 요 표현 2개 정도 바꾸고 싶은 정도다. 그 말은 야. 그냥 1심 판결이 전적으로 다 옳고 굳이 와, 우리 그렇구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를 하나 적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예. 요거 하나 요렇게 삽입해주고 요거 범위 타당하다는 문장을 요렇게 좀 더 늘려서 변호사들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정도 고치겠다. 이렇게 이제 2심 그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2심 변호사님도 홍 회장님 그 변호사님도 대법관이 하신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1심 판결에서 져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심을 다 2심 변호인단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예. 다 교체를 해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발언에서 교체한 변호사님도 저렇게 판결문 나오면 좀 민망하셨을 것 같았고. 야, 근데 되게 그건 안 좋죠. 이거. 꼼꼼하게 그래도 써주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판결문이 있으면 그거를 내가 새로 쓰든지 혹은 내가 이거 새로 쓸 게 아니면 요거 문장을 추가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게 예,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1심 써주네요. 판결을 전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예. 뭐 굳이 뭐 조금 손을 본다면 이 정도 손 보겠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예. 그 2심 판결문이 표지 포함해서 이제 3장인데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홍 회장 쪽에서 새로운 주장 입증을 위한다는 이유로 변론 재개 신청을 했는데 자, 이 남양유업 사건은 신속한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 예. 그다음에 그 홍 회장 쪽에서 새로운 주장이라고 하는 주장은 실질적 의미가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다음에 다시 뭘 증거 신청 조사해야 될 사정 변경이 있다거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1심에서 1년여 기간 동안 다수의 증인 신문 및
당사자 본인 신문을 통해서 심리가 됐고 제출된 증거로도 그 2심에서의 심리는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변론 재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항소 기각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2심에서 뭐 굉장히 이렇게 그냥 단 두 장의 이제 그 판결문으로 그냥 딱 이렇게 그 정도로 2심 재판부가 보기에는 뭐 이 사건 자체는 너무 명쾌한 사건이다. 뭐 이런 그 이야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뭐 월요일 날 좀 봐야 되겠네요. 거기에 예. 따라서 홍 회장이 웃느냐 아니면 한행코가 웃느냐 그렇죠. 달릴 거다. 예, 예. 근데 지금 그 이 사건을 한번 그러면 그 우리가 남양유업 사건을 다시 한번 좀 회고를 해보면서 예. 요 심리 불속행 그 기각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드려 보면 그 21년 5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홍 회장 지분을 예. 한 3,100억 원 정도의 그 거래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홍 회장 그 한행코하고 홍 회장 쪽에서 한행코 쪽에서 처음에 이야기한 건 한 70만 원 정도 이야기했는데 한 4번인가 5번에 걸쳐서 홍 회장 쪽에서 계속 가격을 올려가지고 예. 주당 82만 원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7월달 임시 주총에서 이제 노쇼가 벌어지고 7월 30일 날 임시 주총인데 7월 29일 날 저녁 때 오후에 7월 29일 날 하루 전 주총 하루 전날 그 홍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소지로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로 거래 종결일이 담긴 그 서면 통지가 안 왔기 때문에 그 거래 종결일이 확정된 걸로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담아서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주총에서 노쇼를 하고 그 다음에 홍 회장 쪽에서 요구한 게 그 백미당 분사, 백미당 남겨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백미당 그 분사, 그 다음에 그 대주주 일가에 대한 예우. 예를 들면 홍 회장한테는 뭐 15층 사무실을 주고 뭐 승용차하고 뭐 비서기사하고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홍 회장 부인하고 아들 둘이 아직 남양유업에 임원으로 있나요? 그 아들 둘을 뭐 그 직위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뭐 고문료 지급은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그 조건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 근데 이제 그 뭐 한행코 쪽에서는 아니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하면서 누가 그 전 대주주에 대해서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다 그렇게 뭘 남겨주고 그런 거는 우리가 확약한 바도 없고 그런 거를 하려고 하면 또 내부적으로 그 주주 이해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걸 뭐 확약을 해줬다고 그러면 실제로 그걸 확약해줬으면 계약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약서에 들어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 계약서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면 처음에 그 홍 회장이 노쇼하기 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봐요. 그리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한행코는 그냥 넘겨주면 이 정도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서로 상황이 틀어지고 감정이 틀어지고 소송까지 가니까 계약서에 없는 거는 난 못해줘. 이런 입장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 약속 자체가 지금 아무도 모른다. 백미당을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미당을 남겨준다. 그 대주주 일가한테 남겨준다고 하면 예. 백미당을 분사를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줍니까? 백미당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그 홍 회장 쪽에서 뭔가 그 SPC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듭니다. 예. 그 형식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백미당이라고 하는 외식 영업부를 영업 양수도식으로 홍 회장 내 회사에다가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면 물적 분할을 해서 100% 남양유업의 자회사로 만들어 가지고 예.
100% 지분을 홍 회장의 회사 쪽으로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사안이 굉장히 커지죠.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정말 백미당을 분사해서 주기로 했다고 하면 당연히 SPC에 들어가야죠. 백미당은 어떤 방식으로 떼가지고 어떤 식으로 넘겨주고 이 SPC에서 체결한 3,107억 원이 백미당이 포함된 가격이냐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냐 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래 되는데. 가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백미당 포함 가격이냐 아니냐, 백미당은 어떤 식으로 분할해서 갖고 가느냐, 그게 다 그 SPC나 아니면 그 부속 그 내용에 계약서에 담겨 있어야 되는 당연히 거예요. 들어가야죠. 그걸 안 하고 SPC에 다 남양유업 전체 SPC에는 자산과 부채를 다 기록을 다 합니다. 어떤 자산을 갖고 가고, 그러니까 웬만한 자산들은 다 기록을 다 해요. 인수하는 자산이 이거다, 인수하는 부채가 이거다고 다 예. 기록을 다 하죠. 그런데 예. 백미당이 여기 여기 스튜디오 안에 의자 하나 이런 정도의 자산이 아니잖아요. 이걸 갖다가 공식적으로 SPA에 넣지 않고 뭐 구두로 뭐 계약을 했고 어쩌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1심 그 재판에서 어떤 코미디가 있었냐면 갑자기 그 홍 회장 쪽에서 주식 매매 계약에 대한 별도 합의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네. 재판부에 별도 합의서를 제출을 합니다. 네. 근데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무슨 휴대폰으로 별도 합의서를 찍어가지고 제출을 했을 거예요. 예. 뭐 나중에는 뭐 실제 페이퍼를 제출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게 뭐냐면 이 별도 합의서를 남양유업의 팀장이 만들었습니다. 홍 예. 회장 지시로. 근데 한앤코의 날인도 없고 홍 회장의 날인도 없고 아무 날인이 없어요. 근데 그냥 뭐 별도 합의서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이 별도 합의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남양유업을 재매각할 때 그 우선 협상권을 홍 회장 쪽에 가진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별도 협약서를 그 작성했다는 그 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법원에서 아니 회장님이 언젠가는 그 남양유업을 다시 찾아올 거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앤코하고 합의가 된 사안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별도 합의서에 넣었는데 나중에 회장님이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별도 합의서는 그냥 홍 회장이 뭐 이래저래 이야기하는 거를 남양유업 팀장이 지가 이렇게 써가지고 별도 합의서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인이 없죠. 한앤코에서도 본 적도 없다 그러고 그 매각 자문사에서도 그런 별도 합의서 본 적도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재판부는 환장하는 거죠.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홍 회장의 마음속 생각을 표출을 한 거를 예. 남양유업 직원이 그 받았었기 때문에 어느 물어보나 신뢰하기 어렵다.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그 당시에 오고 간 이야기가 정리된 걸로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게 마치 무슨 의미 있는 증거인 양 이렇게 제출을 하니까 1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거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남양유업은 그래서 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하여튼 월요일 그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월요일 날 뭐 심리 불속행 그 기각이 안 나오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뭐 뭔가 뭐 명확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